나는 이제 곧 떠납니다. 하지만 내 숨이 다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남길 한마디가 있다. 지금부터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70세 박영자 여사,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예리하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검은 일기장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표지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보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들이라고요. 이 집에서 진짜 괴물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새벽 5시 고급 주택가 2층 집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영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보죠. 폐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8개월째, 의사가 말한 6개월 시한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침실 옆 서재로 조용히 걸어갑니다. 가족들이 잠든 새벽 시간, 이곳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였죠.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검정 일기장을 꺼내며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오늘도 어김없이 펜을 들고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건 자신의 병세가 아니에요. 매일 관찰하고 수집해온 가족들의 진짜 얼굴이었거든요. 어제 저녁 큰 며느리 수경이가 친정 언니와 나눈 통화 내용을 모두 들었다고 적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병세가 워낙 심해서 이번 겨울은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유언장 얘기는 전혀 안 하시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펼쳐진 일기장에 수경이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엔 아버지 사업 체경령으로 바쁘다며 어머니 병문안도 뜸했는데 요즘엔 매주 토요일마다 나타나서 주치의와 긴면담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영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의사에게 묻는 건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여명이라는 걸요. 지난주엔 아예 노골적으로 물어보더군요. 선생님, 어머니가 언제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업상 중요한 결정들을 미리 상의드려야 해서요. 영자는 일기장에 민수의 말을 그대로 적으며 고개를 저어요. 40년 전 젖먹이 때부터 키운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사업 일정처럼 계산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둘째 딸 은정이는 더욱 교묘했어요. 겉으론 가장 효성스러운 척하면서도 어머니 몰래 아버지를 설득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어젯밤에도 남편 서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며 간병비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자는 펜을 꽉 쥐며 은정이의 계산적인 모습까지 세세히 기록해둡니다. 평생 가장 사랑했던 딸이 어머니의 죽음을 재산 증식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어도 말이에요. 남편 철수는 어떨까요? 50년 애로한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골프 모임은 거르지 않고 오히려 요즘 더 자주 나가고 있어요. 어제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영감들, 내 마누라 얼마 못 사는데 상조에 들어둔 게 다행이야. 장례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말이야. 일기를 쓰던 영자의 손이 잠시 멈춰요. 이 모든 기록들이 단순한 분노나 실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서재 안쪽에 놓인 녹음기를 바라보며 영자는 미소를 지어요. 요즘 간병인이 가족들에게 내가 귀가 어둡다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해서 가족들이 방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CCTV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상 설치했다는 핑계로 거실과 복도 곳곳에
카메라를 달아뒀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 존재를 잊고 지내고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요. 영자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면 나도 마지막 카드 한 장은 준비해둬야겠구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벽 6시가 되자 영자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침실로 돌아가요. 곧 간병인 김 씨가 출근할 시간이거든요. 김 씨는 영자의 오랜 지인으로 이 집의 모든 비밀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오전 7시 집안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수경이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날 때면 항상 문을 살짝 열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혹시 밤사이 무슨 일이 생겼나 확인하는 거겠지만 영자는 그 시선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버틸까 하는 계산적인 눈빛 말이에요. 민수도 출근 전에 어머니 안부를 묻긴 하지만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에요. 정작 관심사는 아버지와의 사업 미팅이나 부동산 시세 같은 것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강남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우리 집은 어떤가요? 혹시 정확한 시세 아시나요? 은정이만 유독 다정하게 굴지만 그것도 다 계산된 연기라는 걸 영자는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어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혹시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병원 동행도 해드리고 뭐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직후 아버지에게 한 말은 전혀 달랐죠. 아버지, 어머니 간병하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제가 요양병원 알아볼까요? 집에서 간병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치료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 간병인 김 씨가 출근하자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김 씨만큼은 진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거든요. 50년 지기 친구이자 이 집의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 어젯밤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은정이가 남편한테 요양병원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참 그렇더라고요. 영자와 김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드나들며 가족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본 김 씨야말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자는 김 씨에게 조용히 속삭여요. 김 씨, 내가 부탁 하나 할 게 있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재 서랍에 있는 검정일기장 좀 챙겨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식탁. 겉으로는 화목한 저녁 식사 같지만 영자는 각자의 속마음을 모두 읽고 있어요. 민수는 아버지에게 사업 얘기를 계속 꺼내고 수경이는 시어머니 상태를 떠보려 애쓰고 은정이는 유독 다정한 척하면서도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죠. 철수만 혼자서 묵묵히 밥을 먹고 있어요. 50년 함께 산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영자는 다시 서재로 향해요. 오늘 하루 관찰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죠.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오늘 은정이 눈빛에서 확신했어. 얘들은 정말로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준비를 끝내야겠어. 진짜 마지막 선물을 말이야. 박영자가 병원 검진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상태 안정 진단이 집안 분위기를 묘하게 바꿔놓았어요. 가족들 표정에는 위로 대신 초조함이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2시 영자가 낮잠 자는 동안 거실에서는 민수와 수경이가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바짝 붙어 앉아 속삭이듯 대화를 시작해요. 형님,
어머니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실 것 같은데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수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요. 수경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상속세 같은 것도 그렇고. 수경이는 이미 계산기를 꺼내들고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부터 예금 잔고까지 적어가며 보여주더군요. 형님,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체 자산까지 합치면 세금 폭탄이 걱정되네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거실 CCTV가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다는 걸요. 영자가 보안 명목으로 설치한 카메라들이 지금은 증거 수집 도구가 되어 있었거든요. 3층 서재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은정이가 아버지와 단둘이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가산을 탕진할지도 모르겠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어요. 은정아, 그렇긴 하지만 내 어머니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은정이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펼쳐놓으며 설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미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복잡한 절차도 피할 수 있대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철수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논리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거든요. 이 대화 역시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서재벽장한 녹음기가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식탁에서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얘들아, 어머니 병세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긴장이 감도는 순간 민수와 은정이의 눈빛이 마주치며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아버지, 무슨 준비 말씀이세요? 유언장 같은 거요? 아니야, 당분간 지출이 많을 것 같아서 부동산 정리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수경이가 끼어들어요. 저희도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 부동산 쪽 잘하시니까요. 하지만 은정이는 달랐어요. 아버지, 그런 건 가족끼리 천천히 상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민수와 은정이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걱정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뻔했어요. 영자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어요. 아직 살아있는데도 유산 분할 전쟁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밤 10시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민수와 은정이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우리 미리 얘기해 둘 게 있지 않나? 민수가 주변을 살피며 대답해요. 은정아,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고. 하지만 은정이는 조바심이 났어요. 솔직히 수경이 언니가 부동산 얘기 꺼낸 거 봤잖아. 우리도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어. 변호사 한번 만나볼까? 미리 알아두면 나쁠 것 없으니까. 영자는 이 대화에 가슴이 답답해져요. 형제자매가 서로 견제하며 어머니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니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간병인 김 씨와 어젯밤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씨, 어젯밤에 애들이 변호사 만나자고 하더라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김 씨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런가 봐요. 부모보다 재산이 더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요. 김 씨,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 씨가 당황해요. 무슨 소리세요?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니야, 김 씨, 나는 진짜로 궁금해. 내가 없어지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 순간 영자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죽음을 그렇게 기다린다면 정말로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게 만들어주자는 생각이었어요. 오후에 병원에서 돌아온 영자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읍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으로요. 얘들아, 아버지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온 가족이 긴장하며 소파에 앉아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어요. 오늘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상태가 생각보다 나빠졌다고 하시더라. 앞으로 몇 개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민수는 당황한 척하면서도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갔고 은정이는 울먹이는 연기를 하면서도 아버지를 힐끗거렸어요. 수경이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 두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는 수경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게,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에 오늘을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얘들 표정이 볼만했어.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영자의 마지막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박영자의 거친 기침 소리가 집안을 깨웁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발작이었어요. 간병인 김 씨가 급히 달려와 영자를 부축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김 씨가 다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70세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폐암말기 환자인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영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병원에 도착하기 시작해요. 민수가 가장 먼저 달려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해요.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는데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말에 수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이대로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이와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예후가 좋지 않아요. 가족들은 서로 복잡한 눈빛을 주고받아요.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거든요.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은정이가 아버지에게 속삭여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철수는 한숨만 쉬며 대답하지 못해요. 아내와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3일째, 영자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원에 나와 간병을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계산에 바빴어요. 민수는 수경이와 함께 복도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수경아,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면 아버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셔야 하는데 걱정이야. 수경이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혹시 유언 같은 거 남겨두신 게 있을까요? 평소에 뭔가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은정이는 아버지와 함께 영자의 병실을 지키면서도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의료비가 하루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이런 상태로 오래 가면. 철수가 딸의 말을 끊어요. 은정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내 어머니가 깨어나기만 기다리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도 영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가족들은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김 씨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영자를 돌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시던 그 일기장이었어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실에서 은정이 혼자 어머니를 지키고 있을 때 김 씨가 다가와요. 은정 씨, 제가 집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에 아끼시던 일기장 같아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은정이에게 건네줍니다. 은정이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받아들었다가도 일기장 표지에 쓰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김 씨가 조용히 말해요.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뭔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세요. 은정이는 일기장을 펼쳐보기 시작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민수가 의사에게 내 정확한 여명을 묻는 모습을 봤다. 어머니 건강이 아니라 사업 일정 때문이라고 하더라. 은정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요. 어머니가 가족들의 모든 대화를 듣고 기록해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수경이가 친정 언니에게 하는 말. 시어머니가 이번 겨울 못 넘길 것 같다고 하면서 유언장 얘기를 꺼내더라. 은정이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평소 자신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였거든요. 더 읽어보니 자신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은정이가 아버지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을 제안했다. 세금 절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재산을 확보하려는 심산이 뻔하다. 은정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현재 행동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숨겨왔던 비밀들까지 모두 적혀 있었거든요. 철수가 5년 전 골프 레슨 강사 김모 씨와 불륜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했다. 민수가 투자 사기로 고객들 돈 3억을 날렸다는 것도 안다. 아버지한테 숨기고 있지만 결국 들통날 일이다. 수경이가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서 시댁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 은정이는 일기장을 덮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니를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졌거든요. 어머니가 그동안 모든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하셨다는 게 더욱 무서웠어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은정 씨,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은정이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대답해요. 김 씨,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나자 은정이 혼자 남아서 일기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너희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면 나도 마지막 카드 한 장은 준비해둬야겠구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은정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관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순간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보니 착각이었죠. 은정이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생각해요. 이 일기장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된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영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열흘째 병원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초반의 단정한 신사복을 입은 남자가 간병인 김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저는 한도연입니다. 박영자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지난 5년간 주치의를 맡아왔어요.
김 씨가 반갑게 맞이해요. 영자가 평소에 가장 신뢰하던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부인께서 깨어나시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한도연 교수는 침대에 누운 영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영자 씨 가족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마침 은정이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병실로 들어옵니다. 한도연 교수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죠? 은정이에요. 한도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영자 씨가 가장 아끼는 딸이라고 늘 자랑하시던데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은정이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은 후부터 계속 혼란스러웠거든요. 믿을 만한 어른이 나타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의식을 되찾으실 가능성이 있나요? 한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영자 씨는 워낙 의지가 강한 분이니까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그때 한도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은정이에게 건넵니다. 은정 씨,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머님께서 석 달 전에 제게 부탁하신 게 있거든요. 은정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어요.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뭘 부탁하셨다고요? 한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어머님이 만약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기면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은정이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영자의 친필로 쓰인 메모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상당히 전문적인 법적 조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상속 관련 주요 법률 조항들, 재산 분할 시 주의사항, 유언장 작성 요령 등등. 마치 변호사가 정리해 놓은 것 같은 정확한 정보들이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한도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요. 영자 씨는 워낙 꼼꼼한 분이시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성격이고. 그런데 은정 씨, 이 메모들을 자세히 보셨나요? 은정이가 다시 메모지들을 살펴봅니다. 그때서야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일부 글자들이 다른 색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한도연이 은정이 옆으로 다가와 속삭이듯 말해요. 영자 씨께서 그러시더군요. 진짜 뜻을 알려면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안 된다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은정이는 표시된 글자들만 따로 읽어보기 시작해요. 녹음기, 서재, 세 번째 서랍, 비밀번호 315. 마치 암호 같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영자 씨께서 가족들을 위해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집에 가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민수와 수경이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한도연을 보자 조금 당황하는 표정을 지어요. 평소에 어머니와 너무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한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민수 씨, 어머님 소식을 듣고 인사차 들렀어요. 오랫동안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수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회복 가능성이라든지. 한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해요.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영자 씨가 평소에 워낙 의지력이 강한 분이라서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민수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평소에 유언이나 그런 말씀하신 적 있나요? 한도연의 눈빛이 예리해집니다. 민수 씨,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혼수 상태 환자도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어요. 민수와 수경이는 당황하며 서둘러 사과합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이미 이들의 속마음을 파악한 상태였어요. 은정이는 한도연이 건네준 메모를 주머니에 꼭 숨기며 생각해요. 어머니가 정말로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도연이 떠나기 전에 은정이에게 조용히 말해요. 은정 씨, 어머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진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표면만 보면 진짜 의미를 놓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어요. 집에 가서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한도연은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운 영자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영자 씨, 제가 약속대로 전해드렸어요. 이제 당신의 계획대로 될 거예요. 은정이는 한도연의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와 한도연 사이에 뭔가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은정이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합니다. 한도연이 준 메모에 적힌 암호를 따라 세 번째 서랍을 열고 비밀번호 031호를 입력해봐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은정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 계획이 시작된 거구나.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 은정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될 시간이 왔거든요. 은정이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 영자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집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였어요. 은정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거구나. 한도연 선생님이 약속대로 힌트를 전해줬나 보네. 이제부터 엄마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렴. 은정이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음성에 집중해요. 너희 아버지가 5년 전 골프 레슨 강사 김미영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호텔 영수증까지 모두 확보해뒀단다. 거실 서랍 두 번째 칸에 봉투가 있으니 확인해 보렴. 은정이가 급히 거실로 달려가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봉투가 나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신용카드 영수증들과 호텔 출입 기록, 심지어 김미영과 함께 찍힌 사진까지 들어 있었어요. 다시 서재로 돌아와 녹음을 계속 들어봅니다. 민수는 투자 사기로 고객들 돈 3억 원을 날렸어. 본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이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난리를 친 적이 있단다. 그때 내가 모든 걸 정리해줬지. 은정이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오빠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수경이는 어떨까? 시댁 통장에서 매월 50만 원씩 빼돌려서 자기 명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고 있어. 통장 사본까지 구해뒀으니 확인해 보렴. 서재 금고 안에 있단다. 은정이가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수경이 명의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잔액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영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은정아. 너도 아버지를 속이고 부동산 명의 이전을 시도했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만큼은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고 싶구나. 은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어머니가 자신의 계획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 밤 가족들을 모두 모아라.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해라. 다만 모든 걸 한 번에 드러내지는 말고 조금씩 나눠서 말이야. 진짜 충격은 마지막에 주는 거란다. 녹음이 끝나자 은정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후 7시 은정이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모이자고 합니다. 아버지, 오빠, 언니 모두 집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녁 9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은정이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은정이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어머니 서재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매일 쓰시던 일기장이에요. 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은정아,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냐? 어머니 개인 일기장인데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은정이는 일기장을 펼치며 대답해요. 아버지,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 관한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어요. 무슨 기록? 어머니가 뭘 써놨다는 거야? 은정이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오빠,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가 의사에게 묻는 건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여명이었다. 사업상 중요한 결정들을 상의해야 한다고 하더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은정이는 계속해서 다른 페이지를 읽어나갑니다. 수경이 언니 부분도 있어요. 친정 언니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이번 겨울 못 넘길 것 같다면서 유언장 얘기를 꺼내더라. 수경이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해요. 은정 씨, 그건 단순히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지만 은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을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이 부분은 어떠세요? 5년 전 골프 레슨 강사 김미영 씨와의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철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은정아, 그만둬. 내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개인적인 일까지. 은정이는 차분하게 대답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부터 호텔 영수증까지요. 거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은정이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합니다. 오빠, 투자 사기건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3억 원 손실과 피해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온 일까지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아요. 미쳤구나. 어머니가 정말 미쳤어. 수경이도 덜덜 떨며 물어봅니다. 그럼 내일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비자금 계좌 말씀이세요? 매월 50만 원씩 빼돌린 거요? 네, 다 알고 계셨어요. 수경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은정이는 일기장을 덮으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록해 두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철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아내를 이렇게 몰랐다니. 민수와 수경이는 서로를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각자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으니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은정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계획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폭로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은정이의 휴대폰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서로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병원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신다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가족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거실에서 벌어진 폭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각자의 비밀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어머니를 마주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민수가 운전대를 꽉 쥐며 중얼거려요. 어머니가 정말 깨어나신 걸까?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수경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요. 자신의 비자금 계좌가 들통났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거든요. 은정이만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녹음 메시지와 한도연 교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병인 김 씨가 급히 뛰어나와 맞이합니다. 가족분들, 빨리 오세요. 부인께서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말씀도 하세요.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가니 정말로 영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2주 동안 혼수 상태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한 정신 상태였거든요. 영자가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들 왔구나. 많이 걱정했지? 철수가 아내에게 다가가며 손을 잡아요. 영자야, 정말 다행이다. 의사들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영자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거든요.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려요. 환자분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정확히는 졸피뎀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혼수 상태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요. 어머니가 수면제를 드셨다는 걸까요? 영자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잠이 안 와서 며칠 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했었어요. 용량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고 가족들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영자가 갑자기 입을 열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혼수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가 한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은정아, 내가 일기장을 발견해서 가족들에게 읽어준 것도 알고 있고, 한도연 선생님이 준 메모로 녹음기를 찾은 것도 다 알고 있어. 가족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어떻게 그 모든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 영자가 폭탄 같은 말을 던집니다. 사실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게 아니었어. 모든 게 계획이었단다.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2주간 누워있던 사람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러웠어요. 수면제 용량을 조절해서 의식을 잃은 척했던 거야. 한도연 선생님이 도와주셨고, 수경이가 충격에 휩싸여 물어봅니다. 그럼 지난 2주 동안 모든 게 연기였다는 말씀이세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너희들이 내 죽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말로 죽을 뻔한 상황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어.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영자야,
정말 그런 거였어? 나를, 우리를 시험한 거였어? 영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해요. 시험이라고 하기엔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였지.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너희들은 재산 걱정만 했어. 은정이가 깨달음의 표정을 지어요. 그럼 일기장도, 녹음기도, 한도연 선생님의 메모도 모든 게 너희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장치였어. 스스로 비밀을 털어놓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나는 5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 너희들을 믿고 사랑했고,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보인 모습은 탐욕뿐이더구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완전히 놀라버렸거든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수경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지 못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이미 확인했으니까. 은정이가 다가가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영자는 손을 뿌리쳐요. 은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명의 이전을 시도한 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어? 은정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영자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알겠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숨어 있었는지.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너희들이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거였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간병인 김 씨가 들어와요. 김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부인, 계획대로 모든 게 끝났네요. 가족들은 김 씨까지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복수극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졌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영자가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희들이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살아갈 건지는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이 질문에 은정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네, 엄마. 재산이 있든 없든 제가 끝까지 모시겠어요. 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 스쳐갑니다. 민수와 수경이도 뒤늦게 깨달아요. 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건 재산 상속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거요. 철수가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거리를 둡니다. 당신들 모두에게 말할 게 있어. 가장 큰 벌은 재산을 잃는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추락하는 거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해요. 민수는 사업 실패를 숨기고 살면서 매일 거짓말에 시달리고 수경이는 비자금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당신은 불륜의 죄책감에 밤마다 괴로워하겠지. 가족들은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미 각자가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간병인 김 씨가 조용히 말해요. 부인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복수가 아니라 이 가족이 다시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자가 김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나는 너희들이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했어.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야. 은정이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어요. 엄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변할 수 있어요. 영자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해요. 기회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는 거예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해요.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로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이 말에 가족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으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철수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영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김미영과는 이미 연락을 끊었고 앞으로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어. 영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요. 말은 쉽지.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죠. 영자는 혼자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영자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며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고 수경이는 비자금 계좌를 정리해서 시댁의 모든 걸 반납했거든요. 철수도 골프 모임을 그만두고 아내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5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자가 서재에서 새로운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가족들의 비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모습들을 적어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어제 피해자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늦었지만 용기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영자의 몸은 여전히 약해지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가짜 혼수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와 폐암의 진행이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간병인 김 씨가 걱정스럽게 말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해지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해요. 이제 병원에 가봤자 달라질 건 없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실제로 영자는 자신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도연 교수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확인한 바로는 길어야 몇 주 정도였거든요. 오후에 은정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요즘 은정이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영자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어요. 괜찮아. 내가 와주니까 마음이 편하네. 은정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재산에 대한 욕심 대신 진짜 효심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된 딸이었죠?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재산만 생각했어요. 영자가 딸의 손을 꽉 쥐며 대답해요. 은정아, 그런 걸 후회하지 마.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때 영자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갑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은정이가 당황하며 119에 전화하려 하지만 영자가 손을 저어 막아요. 괜찮아. 그냥 이렇게 내 옆에 있고 싶어.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영자의 침실로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걸 모두 느꼈거든요. 영자는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봅니다. 얘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여요. 영자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병원에 가자.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어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듣기만 해줘. 영자는 먼저 철수를 바라보며 말해요. 여보, 50년을 함께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어. 김미영과의 일은 용서할게.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진실하게 살아줘.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요. 민수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사업에서 실패한 건 엄마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걸 숨기고 거짓말한 게 더 상처였단다. 앞으로는 아버지께 솔직하게 의지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민수도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합니다. 수경이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30년이 늦었지만 진심이 전해졌어. 앞으로도 이 가족의 든든한 며느리로 남아줘. 수경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려요. 마지막으로 영자는 은정이를 가까이 부릅니다. 은정아, 이리 와봐. 은정이가 어머니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자 영자가 조용히 속삭여요.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건 너뿐이었어. 비록 내게도 욕심이 있었지만 진짜 사랑도 함께 있었거든. 은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영자가 계속 속삭여요. 사랑이 복수보다 더 큰 힘이란 걸 이제 내가 이어가거라. 이 가족을 지켜주고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줘.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요. 네, 엄마, 약속할게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온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요. 내가 벌인 이 모든 일들, 그게 진짜 복수였을까? 아니야. 진짜 복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나에게는 가장 달콤한 복수가 될 거거든. 가족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요. 영자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고마웠어. 모두. 영자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평화였어요. 간병인 김 씨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해요. 편히 가세요. 가족들이 모두 변했어요. 3일 후 영자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도 와서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영자의 서재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너희들의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이제 그 마음을 확인했으니 내 재산은 다시 너희들 몫이야. 다만 서로를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거라. 편지와 함께 재산 기부를 철회하는 법적 서류도 들어 있었어요. 영자는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은정이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해요. 엄마께서 진짜 원하셨던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부터 이 집에는 정말로 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의 숨결 속에 담긴 진짜 복수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가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 느끼셨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